안녕하십니까. 팔자 모양 보조기를 이용한 푸시업 플러스 운동이 어깨의 통증, 관절가동 범위, 고요수 형성 감각, 봉우리 높이, 그리고 이상 높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될 까까사조 발표자 정문기입니다. 네, 저희 조의 담당 교수님은 박동환 교수님이시고 저희 조원에는 진민관, 강민경, 김소리, 최희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우선 서론과 연구 방법, 결과, 도착, 결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전자기기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르지 못한 형태로 근육 및 골격 구조가 변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의 감소와 부적절한 자세 습관들이 생기게 되며 근골격 계통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유발하여 자세의 변이를 초래하게 되며 관절의 변형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전자기기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둥근 어깨 자세가 생기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둥근 어깨 자세의 특징은 목의 내밈이 증가되고 어깨 상부의 어깨뼈 내밈, 앞쪽 기울임, 아래쪽 돌림이 나타나며 목과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둥근 어깨 자세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앞톱니근과 마른근, 아래 등 세부분의 역하와 큰 가슴근과 작은 가슴근, 어깨 올린근의 단축이 발생하게 되는 상지교차 증후군을 유발하게 됩니다. 머리와 턱, 목과 어깨, 등과 팔을 비롯한 신체의 여러 부위에 통증을 발생시켜 불안정한 자세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둥근 어깨 자세는 어깨 안정화 운동과 도수 치료 등을 통한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둥근 어깨 자세를 가진 대상자에게 팔자 모양의 보조기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팔자 모양 보조기를 착용하고 팔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많았으며 팔자 모양 보조기를 착용하고 팔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했을 때 단축된 작은 가슴근이 신장되고 어깨 앞쪽 기울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팔자 모양 보조기를 착용한 후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둥근 어깨 자세를 가진 대상자가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할 때 팔자 모양 보조기를 적용하는 경우 어깨의 통증과 관절가동 범위, 유사성 감각과 봉우리 높이, 그리고 일상 높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시각적 통증 사상 척도, 일명 바스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고 관절 가동 범위와 골수형 감각, 그리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의 어깨뼈 봉우리 아랫면과 지면 사이의 거리, 내발기기 자세에서의 어깨뼈 아래각 돌출 정도에 대한 사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푸시업 플러스 운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저희 연구에서는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하루 10번씩 3세트 반복하고 세트간 2분 휴식, 그리고 주 5회씩 2주일 동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바스와 관절가동 범위, 고유수용성 감각,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뼈 봉우리 아랫면과 지면 사이의 거리, 내발기기 자세에서 어깨뼈 아래각 돌출 정도에 대한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도구와 방법입니다. 시각적 통증 사상 척도, 일명 바스는 선 모양의 등급을 이용하여 통증의 정도를 0에서 10점까지 나눠서 체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관절 가동 범위는 측정에는 고니어미터를 사용하여 숄더 플렉션과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을 3회씩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습니다. 고유 수역성 감각도 관절 가동 범위와 마찬가지로 고니어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숄더 플렉션 30도, 90도, 150도, 숄더 에비덕션 30도, 90도, 150도를 각 3번씩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구하였습니다. 어깨뼈 봉우리 높이는 30cm 자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바닥에 바로 누운 자세로 눕게 하고 자를 바닥과 수직으로 놓고 어깨뼈 봉우리 높이를 측정하였습니다. 어깨뼈 아래각 익상 높이는 어세시오미터를 사용하고 30cm 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대상자를 내발기기 자세로 취하게 한 후 어깨뼈 아래각을 촉재한 후 익상 높이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 방법입니다. 양손과 양무릎으로 체중을 지탱하여 내갈기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제 양팔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팔굽관절을 완전히 펴고 이 자세에서 최대한 어깨뼈를 내림시킵니다. 어깨뼈 내림 위치에서 3초간 유지한 후 원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0번씩 3세트, 세트간 2분 휴식, 주 5회씩 2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분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수집된 자료를 윈도우용 SPSS 버전 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정수성 엄정한 입증을 위해 커먼골브 시뮬 로그 검정을 사용하였고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비교와 공간 사정 동기성 비교는 카이 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고 국내 중재 전과 후의 종속 변수의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고 공간 중재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값입니다. 중재 전후로 이제 바스의 변화값을 나타내는 결과값입니다. 중재 전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이제 중재 후 두 그룹 간의 바스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결과값입니다. 이제 중재 전에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재 전후 두 그룹의 플렉션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 전후 두 그룹의 에비덕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의 결과값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도 이제 중재 전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중재 전후 실험 그룹의 플렉션 90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재 전후 두 그룹의 에비덕션 90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어깨뼈 봉우리 높이의 결과값입니다. 중재 전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중재 전후 두 그룹의 어깨 봉우리 높이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깨뼈 아래각 이상 높이 변화의 결과값입니다. 중재 전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중재 전후 두 그룹의 어깨 높이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찰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둥근 어깨를 가진 대상자가 푸시업 플러스를 운동을 할 때 팔자 모양 보조기를 적용하는 경우 어깨의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 고유 수용성 감각, 봉우리 높이 그리고 일상 높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팔자 모양 보조기를 착용 후 푸시업 플러스 운동 시 어깨의 통증, 관절 가동 범위, 고유 수용성 감각, 봉우리 높이 그리고 일상 높이에 개선이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바스는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재 후 두 그룹의 바스 정수는 감소하였고 중재 후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은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어깨 주위의 근육이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통해 어깨 주위의 근육이 강화되고 그 둥근 어깨로 인해 통증이 유발하던 불안정한 자세가 운동을 통해 안정적인 자세로 변하였기 때문에 감소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어깨 관절 가동 범위는 이제 중재 전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중재 전후 두 그룹의 플렉션이 증가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재 전후 두 그룹 모두 에비덕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시업 플러스 운동이 이제 둥근 어깨를 가진 대상자에게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던 팔자 모양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 팔을 바로 들어올리는 운동을 했을 때 단축된 작은 가슴 근은 신장되고 어깨 앞쪽 기울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중재 전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중재 전후 실험의 그룹 프레셔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중재 후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재 전후 두 그룹의 에비덕션 90도는 감소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통해 능동적인 수축을 발생시켜 고유 수용성 감각 활성화를 시켰을 것이고 팔자 모양 보조기를 통한 어깨 주변 근육의 신장과 자세 교정이 더욱 좋은 효과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되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근육의 능동적인 수축을 통한 고유 수용성 감각을 활성화시켰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깨 봉우리 높이는 중재 전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중재 전후 두 그룹의 어깨 봉우리 높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중재 후 실험군이 대부분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깨뼈의 일상 높이는 중재 전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며 중재 전후 두 그룹의 어깨 높이는 감소하였고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통하여 앞톱니근의 강화, 주변 근육의 강화로 인해 자세는 바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선행 연구에서도 팔자 모양 보조기를 통한 단축된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이 신장되어 어깨뼈 봉우리 높이와 어깨뼈의 일상 높이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논문의 제한점입니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어깨 통증 환자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팔자 모양 보조기를 적용한 어깨 통증 대상군의 전후 효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할 때 팔자 모양 보조기를 적용하는 경우 어깨의 통증, 관절 가동 범위, 고유 수용성 감각, 봉우리 높이 그리고 일상 높이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할 때 팔자 모양 보조기를 적용하는 중재는 앞톱니근 강화와 작은 가슴근 신장 같은 효과로 인해 둥근 어깨 자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임사적 운동 중재 방법으로 근육형의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